안녕하십니까. 대성고 멘토링 발표를 마칠 김영준, 임현묵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대성고등학교의 특징 그리고 과목별 내신 특징과 생기부나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생기부에 관한 팁, 네 번째는 저희 학교 동아리에 대한 짧은 소개랑 여기서 특별한 동아리 2개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타 조언 그리고 Q&A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대성고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자사고 시절 경력의 선생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사고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수업을 지금도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고에서 탑 클래스인 대입실적입니다. 저희 학교가 2021년도에 수시로 서울대를 3명 보냈고 정시로 1명 보냈고 2020년도에는 수시로 5명, 정시로 1명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고에서 엄청 좋은 대입실적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부를 채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좀 흥미로워할 것 같은 주제인데요. 첫 번째 국어의 시험 특징 및 팁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 타 학교는 거의 모의고사 한 개념에다가 교과서 지문 한 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학교는 모의고사 한 개념, 문법 프린트, 문학 부교재 거기다가 교과서 지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구성 보자면 문법에서는 이제 개념 문제 한두 문제에다가 활용 문제 8개, 9개 정도 되는데요. 이 활용 문제에서 되게 클럽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제 부교재 지문이 전부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부교재 지문이 이제 고전소설 2개, 시조 2개, 가사 2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교과서 지문이 전부 들어가는데 이게 가끔씩마다 좀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뭐 청산별곡이라든가 뭐 현대소설 중에 좀 긴 마지막 당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지문 일부가 들어갑니다.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문학에서 한두 지문이 들어가고요. 문법 팁을 좀 알려드리시자면, 문법 팁은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진짜 한 10번 이상을 봐야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문학에서는 이제 가끔 문제 사자성어나 저희가 배우지 않는 시조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거의 준킬러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사자성어에는 막 문제의 홍계월전에 대한 지문이 들어가 있고, 막 홍계월이 적군에 들어가서 둘러싸였다 이런 게 막 진퇴양난 뭐 여러 가지 시조에서 하나 고르기 막 이런 문제도 나오고, 뭐 배우지 않는 시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김시월의 젖동새 해가지고 이 시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시조를 하나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고사성어나 여러 시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비문학은 이제 지문의 내용을 완벽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 국어 비문학 중에 뭐 철학, 경제, 과학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지문의 내용을 완벽히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수학입니다. 우선 특징은 저희 년도에 갑자기 쉬워졌어요. 전년도까지 그래도 좀 어려운 킬러가 좀 분명히 나눠지는데 저희 학년 때부터 이게 킬러가 엄청 쉬워졌어요. 근데 이게 쉽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등급이 따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100점이 너무 많고 1등급 컷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 따기가 훨씬 더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 번만 하면 1등급에서 막 3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뭐 2등급이 막 4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를 되게 줄여야 됩니다. 시험 구성을 보자면 앞장이 매우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센 기초, 거의 그 정도의 수준하는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고, 가끔가다 개념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그 개념 문제에서 약간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1학년 2학기 때. 그 개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그리고 뒷장을 넘어가자면 부교재에서 파생된 문제가 있는데 거의 그냥 문제 조금만 바꾸거나 숫자 조금만 바꾸는 거. 예를 들어 막 A, B, C의 좌표평면의 이 세 점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래 그게 기본 문제였는데 시험에서는 이 A, B, C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바꾼 문제들이 출제되고, 수학에 대한 팁을 좀 알려주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부교재 열어보는 게 진짜 필수입니다. 적어도 한 5번을 돌려야지 부교재에서 파생된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좀 중요한데 이게 시험 중간에 멘탈 터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 학교가 한 수학이 70분인데 문제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멘탈 한 문제 5분 썼는데 막 답이 안 났어. 그러면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뭐 뒤를 못 넘기겠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진짜 빠르게 뒤로 옮겨가지고 미련 갖지 말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말했듯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실수 잘못하면 막 1등급에 3등급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도 안 나오니까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좀 푸는 것보다 시험 기간에 실수 줄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기부와 수행평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학교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 교과서에서 보면은 뒤에 뭐 단원 마무리라든가 그런 문제들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는데 숙제를 내줄 때 그냥 풀어라 시키지 않고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전부 다 풀어서 내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서 풀이 과정을 쭉 풀어서 내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생기부에 들어가고 특히 저희 학교 수행이 글쓰기 수행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실생활에 이용되는 수학 개념이 뭐가 있는지 같은 그런 글쓰기를 수행으로 많이 내놓는데 이게 수행 점수도 잘 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부에 저희가 글 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글쓰기도 좀 많이 유의하시면은 수행평가 점수랑 내신 점수 그리고 생기부까지 전부 다 꽉 차게 채워가실 수 있으니까 글쓰기를 준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시험 보기 전에 자신이 푼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을 발표하세요라는 이제 선생님 공지를 띄워놔요. 이건 자율이긴 한데 여러분 참여하시면 이제 생기부에 많은 내용을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도 타학교에 비해 굉장히 머리가 많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3개년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어는 모의고사가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지만 이 영어는 다행히도 모의고사에서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이다라고 선생님께서 집어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되고 교과서 지문으로 한두 개 정도가 또 시험 범위로 납니다. 시험은 1번에서 26번까지는 저희에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시험 범위의 지문들이 약간 변형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순서 맞추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쉽게 나와서 만약 공부를 잘 해주셨다면 1번에서 26번까지는 15분 만에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쉽습니다. 이제 문제는 27번에서 34번까지인데 27번에서 34번까지는 저희가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오고 난이도 또한 1학년 난이도가 아니라 적어도 모의고사 2학년 난이도 될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팁은 알려준 시험 범위가 좀 보이기엔 많지고 실제로도 많긴 하지만 외우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몇 번씩 쭉 풀어보고 변형 문제 같은 걸 계속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외우면 제가 아까 말했던 1번에서 26번까지는 15분 만에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의 저희 학교 문제에서 거의 그 지문 순서 맞추기나 지문 넣기, 문법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거의 단어 넣기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틀, 지문 틀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은 다행히도 다른 학교보다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험 구성은 총 28문제, 물리, 생명, 화학, 지구과학 이 4가지가 각각 7문제가 나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일단 화학이 아니라 생명, 지구과학과 같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 개념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얼음기둥의 산소를 분석해야 되는 뭐 그런 개념을 저희가 배웠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 얼음기둥이니까 물일 거 아니에요. 그 물의 산소 원자를 분석할 거냐 아니면 그 얼음기둥의 공기방울의 산소를 분석할 거냐 같은 그런 쬐끄만한 말바꾸기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고 또 헷갈리기 쉽게 나와요. 그래서 생명 지구과학과 같은 것들은 개념을 정말 꼭 외워두시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2학년 평가원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한 문제의 지문이 무슨 국어 비문학 마냥 길게 나온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난이도가 뭐 2학년보다 쉬운 거지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니라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심한 문제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사도 다행히도 과학처럼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교과서 기준 70쪽 정도가 한 중간이나 기말고사의 범위도 나오고 문제는 이제 시험 그 자체예요. 난이도가 시중에 있는 메가스터디 엔제라는 문제집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고 또 저희가 교과서에 보면은 큰 글씨들 말고 조그맣게 옆에 있는 글씨나 아니면은 선언서 같은 게 아예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연도나 이름 같은 거 안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선언문 3개 딱 3개 주놓고 이 선언문의 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같은 문제를 내주기도 하는 등 교과서의 쬐끄만 부분까지도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독을 한 3-4번 쬐끄만 부분에서 꼼꼼하게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에서 59세를 19에서 59세를 바꾸는 등 좀 어이가 없을 정도의 아니 이딴 걸 문제로 낸다고 할 정도로 헷갈리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유심히 그리고 교과서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고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애들이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도 써있듯이 100점이 17명이 나오기도 하고 11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100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학의 점수가 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생기부입니다. 과세특은 각 과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할 게 없어요. 과에서 이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이거 해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잘 해주시면은 잘하고 잘 써주시면은 생기부에 웬만하면 다 기재가 되고 또 이제 이야기 기간이 끝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쉬는 기간에 좋은 건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쌤들이 당신들을 못 쉬게 합니다. 자기평가서는 거 써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뭐 뭘 잘했고 뭘 잘 들었고 이 뭐가 기억에 남고 그런 것들을 쭉 쓰게 하는데 귀찮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도 전부 다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좀 젊으신 분들도 있고 좀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전부 다 생기부에 써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들어야 되고 또 자기평가서 말고도 여기 써있듯이 발표를 시키는데 발표도 진로와 관련된 거를 자기 진로와 잘 접목해서 그러니까 한국사 예를 들어서 한국사랑 컴퓨터 하면은 솔직히 크게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도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뭐 컴퓨터의 역사나 이게 어떻게 발전해왔고 거기서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그런 걸 잘 쓰면은 그것도 생기부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발표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율진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자율력이 1500바이트라고 진로는 2000바이트까지 작성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애들 기초로 들어가는 거 빼고 2100바이트, 600바이트 넘었고 진로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2800바이트에서 700바이트 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제 진로와 관련된 건 싹 다 했어요. 학교에서 주는 프로그램들을 제 진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싹 다 했어요. 그렇다 해서 제 진로와 관련이 없다? 그래도 해도 시간이 좀 남으면 저는 무조건 참여했어요. 해가지고 좀 학기 말에 저는 제가 원하는 내용, 제가 원하는 그런 거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진로와 관련된다. 시간이 없으셔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좀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한 대부분 다 선착순이어가지고 빨리 참여해야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저희 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막 금요일날에 과학터치를 해가지고 뭐 모여서 뭐 과학 공부하는 것도 있고 금요일날에 천체 관측해야 하고 가끔씩 금요일마다 밤에 모여서 천체 환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학생들, 서울대 학생들도 몇 명 있고 그런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과가 뭔 과인지 참여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원하시면 웬만하면 다 참여가 가능한데 참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참여하고 나면은 미로스쿨이라고 그런 학교 소감문이나 그런 걸 쓰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 활동에 소감문을 쓰게 돼요. 이게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근데 잘 써야 되는 게 그냥 프로그램을 해놓고서 검색문으로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만 써놓고 딱 가버리면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냐. 이 활동을 참여하고 이 활동에서 이걸 배웠음 하고 그냥 끝나게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참여만 했다지 자기가 여기서 뭘 배웠다를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대학교에서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기부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뭘 배웠고 여기서 배운 거에 대해서 자기 진로랑 또 접목시켜서 최대한 짜내야지 뛸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저희 학교 그리고 동아리가 좀 많아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전부 다 2022학년 동아리고, 동아리 전부 다 대단한 동아리고, 애들도 웬만한 동아리들이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2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1, 2학년들 전부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뭔 활동할지를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쓰기도 좋고 또 흥미롭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특출난 동아리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스팸이라는 여기 보이시는 수학 동아리가 있어요. 수학 동아리가 특이한 게 일단 1학년은 못 들어갑니다. 1학년은 못 들어가고 2학년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2학년이 되면은 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1학년 때 이제 파이데이 같은 행사를 이 동아리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또 이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원초적인 뭐 난제 같은 건 어떻게 푸냐 그런 것들을 그냥 학생들이 직접 모여서 고민하고 하는 좀 재밌는 동아리인데, 1학년 때 수학 캠프라고 이제 1학년 끝나갈 때쯤에 이 2학년들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와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배운 후에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 그 면접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2학년 스팸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어려운 동아리예요. 그만큼 생기부도 잘 써주고 재밌고 그런 동아리라 1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준비라고 뭐 크게 할 건 없고, 파이데이와 같은 이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 참여하고 하라는 거 잘하고 또 추가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면 탐구해서 내면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샘트를 개발하는 이제 프로그램 공학 관련된 동아리인데요. 이것도 스팸만큼 유래가 좀 깊고 좀 생기부도 좀 잘 채워주는 동아리로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아리 이제 하고 나서 동아리 일지라는 걸 써요. 거기서 자기가 하루 동안 동아리 시간에 뭘 했는지를 적는 건데, 쌤들이 그걸 하나씩 걷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동아리 생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대충 쓰지 말고 좀 과장해가지고 거기 쓰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기타 조언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학급 회장이나 종교 부회장을 시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저희의 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학급 회장, 종교 부회장 이런 걸 해보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에 좀 좋은 내용도 쓸 수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좀 많은 일을 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야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야자는 신청하면 주 3일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학원이 없으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자신만의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학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 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현역 수능으로 인서울 받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신 버리고 정시 준비하는 건 정말 비추합니다. 자신 내신 1학년 때 내신 안 나왔다 해가지고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충분히 학종으로 4등급도 중앙대 가는 그 전적도 있고, 굳이 내신 안 나왔다 해서 정시로 가는 건 자기 합리화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또 정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1학년 때 모의고사는 2, 3학년에 비해서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솔직히 모의고사는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잘하는 애들이 많고, 또 2, 3학년 올라가서도 그 모의고사 성적이 유지될 거란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수능에 들어가면 저희 우리 학년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생들 이 전부 다 와서 겨루기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는 자기가 봤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신을 노리는 게 좋아요. 또 1학년 때 망했어도 1학년 내신 점수가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줄 뿐더러 대학교들에서 좋아하는 게 5, 1등급만 찍힌 애는 무조건 좋아하긴 하겠지만, 5, 1등급 말고도 좀 낮은 데서 천천히 올라가서 결국엔 좀 높은 1등급을 잘 찍는 그런 애가 돼도 학교에서는 충분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쭉 하시는 게 좋아요.
Q&A인데 그 전에 하나 이제 학교에 대한 쓸데없는 걸 좀 얘기하자면 매점이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는데 학교가 좀 매점이 없고 그래서 1학년 때 저희 1학년 전교 부회장이 공약을 내세워서 1학년 바닥에만 자판기가 들어왔었어요. 당연히 자판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매점 대신 쓸 수 있겠다 했는데 방학 때 그 2월 7일날 그 뭐라 하더라 오는 거 그 예비 소집일 때 가보니까 자판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슬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Q&A 받을게요. 저희 때는 수련회도 이제 가기 시작했고 숙제도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 질문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급식은 맛있나요? 급식? 빠르면. 급식이요? 다른 학교 걸 먹지 않았는데 제가 대성중 대성고를 다녀가지고 그 급식을 4년째 먹었거든요.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한데 제가 좀 입이 좀 싸가지고 다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못 먹을 맛은 아닙니다. 저는 제 국어를 학원 2개 다녔어요. 저는 진짜 국어가 진짜 부족해가지고 학원을 좀 2개 다녔는데 우선은 모의고사 비문학 문학 많이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학교 문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밑줄 친 거에 대한 표현법을 쓰세요. 막 서리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학교 서리법 이렇게 안 하고 의문의 형식으로 막 그 화자의 강조를 강조함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서리법 이런 걸 막 화류법 이런 걸 말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써서 그것까지 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국어 좀 전반에 대한 팁인데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지문 같은 거에 예를 들면 뭐 색채어를 활용해서 슬픔을 강조함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2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언제나 이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가끔씩 좀 문제를 풀 때 이 색채어 하고서 위에 뭐 푸른색 뭐 푸르다 뭐 하얗다 이런 거 보고 색채어 있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있는 슬픔을 강조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그냥 예를 들면 간단히 뭐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슬픔을 강조함과 같이 뭔가를 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꼭 꼼꼼하게 보지 않고 넘기면은 틀리게 설계를 사람들이 많이 해놔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네가 얘기할 거야? 아니 역사사입니다. 역사상. 역사사회 같은 거 약간 저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우선은 시험 기간 시작하면 저 역사사회 먼저 보고 대충 먼저 보고 그리고 한 1주 정도 역사사회 본 다음에 시험 시작하기 한 5일 전부터 다시 역사사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5일 때 봤을 때 약간 생소하지도 않고 그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좀 보다가 시험 보기 5일 전 그때 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잠깐 저만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시험 범위만 달달 외우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외부 지문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집을 하셔서 따로 그런 기본적인 시력을 키워놓으시면 영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념을 정말 꼼꼼히 조금은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언제 다시 뭐 어느 문제를 풀더라도 아 이거지 하고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꼼꼼하게 외우시면 외우는 과목은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고 물리화학도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풀기 쉬워서 안 헷갈리시고 푸는 게 좀 중요해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요. 아니 이게 시험 맞아 싶을 정도로 쉽게 나오는데 막상 그렇게 풀고서 실제 시험 결과를 보면 실수가 있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수학은 실수를 진짜 꼼꼼히 봐야 돼요. 검토할 때도 그냥 검토를 하면은 아 이거 이렇게 풀었지 그치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검토할 때도 실수를 안 하시려면 검토할 때는 이제 내 시험지가 아니라 친구나 아니 모르는 사람이 시험지를 채점한다는 식으로 보시면 검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드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독서 파티가 없었어요. 저희는 독서 생기부에 예전에는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는데 저희 때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독서에 대해 막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특히 국어 시간 같은 거에 뭐 어느 책을 읽고 감상평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 책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건 있긴 한데 독서로 쓰는 건 없고 추가적인 활동으로 저희 학교에 몰입 독서라고 좀 학교에 좀 이른 시간하거나 아니면 점심 시간에 그 특정 과목 자기 과에 맞춰서 책을 읽고서 그 감상평을 쓰는 그런 추가 활동이 있긴 해요. 얘네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라 하시면 좋기도 하고 뭐 그게 어렵지 않은 거라 이런 거는 하시면 되고 이거 외에는 딱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독서 활동은 없어요. 사회죠. 사회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사회가 원투로 나눠져요. 사회 원 때는 이제 교과서에 대한 내용하고 사회 투 때는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나 뭐 토론 이런 걸 하는데 사회 투 때 독서 같은 거 사회에 관련된 독서를 해가지고 거기서 독서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뀔 수 있는. 수학이 마지막 한 5문제에서 10문제 아, 맞아, 정도가 맞아. 그냥 주관식이긴 한데 서술형도 아니고 그냥 문제 풀려 단답으로 쓰면 되는 거고 다른 과목은 1학년 때까지는 객관식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냥 곧 바뀔 것 같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자사고가 이제 일반고로 바뀌어서 이제 서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 학년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대성고 입학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김영준 임선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